22개월 별이는 뇌출혈과 선천성 사지 기형, 여러 가지 희귀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손발이 굽은 별이는 이제 걷고 뛰어야 할 나이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별이는 태어나 몇 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셨고요. 이제 1시간 동안 맞을 거고 제가 1시간 후에 다시 항생제 떼러 다시 올게요. 혈압은 드시대로 괜찮아요, 어머니?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지면서 음식을 삼킬 수도 없는 상태. 배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공급하는 우유가 별이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별이는 필리핀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미등록 상태입니다. 미등록 아동의 가족들이 가장 힘든 순간은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별이는 의료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쌓여가는 병원비는 이들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Mga 150, 160 siguro na. Mga siguro, mga 200 na siguro lahat-lahat. Pati yung mga gastos niya lahat, mga pangangailangan. Sana malampasan namin ito ng mga pagsubok. Ito mga trials sa buhay namin, mga pagsubok. Sana gumaling si baby. Sana makalakad siya. Kasi napapanaginipan po siya na makalakad. 아이의 병은 필리핀에선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추방에 대한 두려움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아빠는 출입국 관리소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 비자 연장을 3개월 받았습니다. 별이가 잠든 후에야 아빠는 자리를 비웁니다. 어디 가세요? Immigration office. 아, Yangjo. 왜요? My 3 months visa. 다시. 지금 마지막. 지금 우리 비자 지금 마지막.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 미비, 즉 불법 체류자이거나 난민 신청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국 대사관에서조차 출생 등록을 거부당했거나 등록이 불가능해 국적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2014년 기준 통계로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주의 시대, 전 세계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찾아 또는 전쟁 등의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5%, 합법 체류자 158만 명, 불법 체류자 20만 명이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류의 불법 합법을 떠나서 한국에 머물며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캐롤라인네 가족은 난민 신청 후 이주민 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Under the bed 이거 뭐예요? 캐롤라인 이거 한국말? 한국말 뭐예요 이거? 몰라. 침대. 이거 침대. 침대. 침대 it means bed. Right.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한국말? 몰라. 창문. 창문 여기도 있어 창문.
지난해 아빠는 가족을 버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후 엄마의 비자는 만료됐고 캐롤라인과 동생만 남았습니다. He left last year on July when I was 8 months pregnant. Paying for the house rent became difficult. Momo got do so. He was about 4 months. I left them in the house. I went for Arrowbite. So when I went for Arrowbite, I met one Kenyan girl there. She said, "Oh, Jacqueline, you're here, but you have a baby. Where's your baby?" I said, "I left them inside the house because we don't have any food, no milk for baby." She said, "I will show you there's another center where you can stay there, they will help you." So she gave me the contact of this center. 센터 내 놀이방은 캐롤라인의 유일한 놀이터. 캐롤라인의 소원은 또래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이름 뭐예요? 이름 Caroline.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Tanzania. 지금 몇 살이에요? 5살. 5살? 캐롤라인은 유치원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외롭지만 이곳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엄마와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Our tradition, when we get married, the children belongs to husband. So when I go home, she will be taken with her people and they will train. They have female circumcision. Do you know female circumcision? I don't want that. 안산에 위치한 어린이집. 이곳에 다니는 다트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배 원장은 국가 보조금을 포기하고 다트를 받았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미등록 아이를 받아주지 않아 집에서 방치되거나 부모의 일터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입니다. 무비자인 경우에 또 혼자 키우는 경우에는 아이를 방 안에다가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현장을 직접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경우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이거를 시작했고 저희가 입소 순위가 그래요. 무비자면서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0순위고 그 다음에 부모가 다 있더라도 무비자인 경우. 하나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다 가고 난 시간에 다트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트가 8개월 때 와서 지금 25개월 동안 저하고 여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엄마하고 있는 시간보다 여기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한국어를 더 잘해요. 자, 이건 뭐 하실까요? 기린? 딩동댕. 했어요. 했어. 호랑이? 호랑이. 옳지. 이거 뭐예요? 빼야지. 기린기. 슈. 공장에서 야근하는 엄마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다트를 데리러 옵니다. 됐다. 다시 자, 시시해. 안녕히 가세요. 옳지. 빠이빠이도 안 해줘? 응? 오늘 그냥 갈 거야? 잘 가. 베트남에 있는 다트의 조부모까지 챙겨야 하는 엄마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보육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고 불법 체류된 자녀들은 어린이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단칸방에 이제 먹을 것과 화장실을 넣어놓고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출근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지? 지난 7월 조산아로 태어난 하은이. 하나
배부르니까 졸려요. 출생 당시 몸무게 1.1kg. 폐와 심장, 눈의 발달이 덜 된 상태로 태어난 하은이는 2달 넘게 치료를 받고서야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못 있겠을 것 같아요. 아기도 대단하고 의료도 대단하고 선생님도 너무 대단하고 예. 아기 태어나는 날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퇴원 당시 총 병원비는 4,200만 원. 아빠의 월급 150만 원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너무 놀랐고 황당했어요. 엄청 놀랐어요. 이거 4,200만 원인데 지금 노력해서도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만 했어요.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었다. 맨날 그래서 잠도 못 잤어요. 민간 차원 외국인 의료 공제회의 도움과 병원 측의 할인도 받았지만 여전히 미납금이 남은 상태. 조금 더 뭐 대긴 지나가면 좀 늘어갔을 것 같아요. 엄마는 아이가 조산아로 태어난 이유가 임신 중 무리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지은하니까 좁죠. 너무 일찍 나왔으니까 엄마 잘못했으니까. 그치? 엄마 때문에 하은이 너무 일찍 나왔지? 원래 임산부 인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애기 나오면 돈도 불법상 보험 없어도 그냥 나와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애기 키워도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조금만 물었다. 이제 일주일만 정도 물으면 그때는 다음 주에 그만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나왔어요. 새벽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그때는 식당이에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힘들었나 봐요. 추방에 대한 불안감. 하은이 엄마는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절한 소망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은이가 완치될 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 남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요. 내년에도 애기 입원해도 매일 이렇게 가요. 아침도 똑같아요. 저녁도 똑같아요. 매일. 근데 매일 다니셨어요? 잠시 후 도착할 것은 요즘은요? 얼마나 자주 가세요? 요즘은 애기 집에 오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네. 룸도 공사하고 소화가 여러 가지 배급도 공사하고. 하은이는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100일 된 하은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애기처럼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어. 우리나라 똑같은데? 우리나라 같은데? 통칭 미등록 아이들은 병원에서 환자 1, 환자 2등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은이의 상태는 어떨까? 망막을 살펴보는 검사가 시작됩니다. 엄마는 딸의 이름을 하은이라는 순 한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 안아주셔야 돼요.
딸을 살려준 한국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미수강황병증 소견이 있어서 외래에서 지금 경과관찰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더 이상 진행 소견은 없고 이제 위험한 시기는 좀 지난 상태라서 이제 뭐 경과관찰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몸으로 여러 고비를 넘기며 버텨준 딸. 엄마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마음 많이 아팠죠. 애기 울었을 때 가슴이 물렁물렁했어요. 많이 아팠지? 괜찮아? 의견 잘했어. 의견 잘했어. 저런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입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실태조사 중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 것은 이 자료가 유일합니다. 내용을 보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에 관한 공식 통계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외면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기도 합니다. 미등록 아동 가운데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자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해피는 올해 2월 베트남인 불법 체류자 엄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임신 상태로 센터를 찾아온 해피 엄마는 아이를 낳은 지 이틀이 되는 날 밤 이곳을 떠났습니다. 갔다 온다 소리 없이 저도 가는 줄 몰랐는데 밑에서 같이 자는 엄마들이 올라와 얘기하더라고요. 야 엄마 밤에 갔대요. 그 다음부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얘를 맡아보게 됐죠.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지 7개월. 해피는 엄마에게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그저 그렇게 나눠고 나간 다음에 다시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버지는 뭐 그냥 낳기 전에 강제 출당했으니까 뭐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완전히 고한 것 같아요.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연간 서너 명의 외국인 아기들이 이곳으로 옵니다. 출생 등록이 안 된 무국적 아동이 발견되면 경찰의 신고와 함께 해당 구청 직원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 후 건강검진 등의 검사를 거쳐 보육원으로 인도됩니다. 입양 절차를 밟긴 하지만 국내 입양이 되는 경우는 극히 소수라고 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그 아기 엄마로부터 받은 편지인데요. 지난 8월 아이를 버린 이주 여성은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고아가 되는 길입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기를 도저히 기를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여기 와 일하러 왔는데 자기 이제 그 일자리도 또 아주 이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주변에 친척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여성이었는데 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이곳까지 이제 데리고 오게 되었다. 출생에 관한 증명 자료가 없는 아이. 먼 훗날 엄마가 다시 찾아와도 자신의 아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당장 그 출생 신고를 할 수는 없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갖는다고 해요. 이제 보통의 케이스에. 왜냐하면 아기가 또 이제 다시 가정을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되찾아갈 수 있는 또 확률이 또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유예해서 이제 기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아기를 찾지 않는 경우에 그 아기가 이제 옛날 말로 호주가 되어서 단독 호적을 만들고 이제 그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이 명시된 국적법. 이에 따르면 부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출생한 자는 국적을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한국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그냥 버린다든지, 버리게 되면 이제 버려서 발견이 되면 외국인이라도 그 부모가 누군지 확실치 않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더 나은 거죠.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뭐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줘가지고 외국으로 자기 나라로 보내서 뭐 그 국적을 따게 하고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편법을 쓰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출생 등록 제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생 등록은 국적의 취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국내 무국적 아동이 몇 명인지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국 대사관에서도 그 비자가 없는 경우, 그 이주 노동자들은 출생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 아이들은 존재는 있지만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못하는 그 유령과도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말 한국 사회가 그것만큼 정말 잔인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4월에는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집안에 아버지가 또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가 중국에 있는 아버지가 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나 봐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낳으면은 자기가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겁도 나고 가족들이 알 것도 같고, 그렇다고 자기가 어디다 뭐 이런 보호단체나 여성단체나 이런 데다 이렇게 알아봤으면 되는데 불법 체류다 그러니까 병원도 못 가고 어디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은 거지. 그러다 그냥 막상 나오니까 이제 겁도 나고 그래서 버려버린 거지.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아이를 홀로 분만한 허 씨. 미등록 신분이었던 그녀는 출산 후 영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후 가로수 및 쓰레기 더미 유기했습니다. 다른 쓰레기들도 이렇게 있었고 막 여기다 쓰레기를 쌓아두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거죠. 허 씨는 학생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2년간 한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학업을 중단하고 식당과 다방 등에서 돈을 벌었고, 그 후 아이가 생기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일단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분이 들통나면 추방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되면 또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되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전혀 도움을 청하지를 못한 거예요. 한국은 25년 전 유엔과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인종, 신분,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등록 아이들에게 이 내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체결한 이제 조약 같은 경우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라는 조항도 있고, 또 외국인의 지위는 뭐 국제 조약 등에 의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조항을 강조해서 사실 헌법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론의 여지 없이 아동권리 협약은 국내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고요. 그걸 이제 안 지키고 있죠.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해당 부처의 노력 없이는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이주 아동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권리들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건강권과 교육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2011년도에 관련 부처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에 의료 수급권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는데 관련 부처에서는 예산상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조사, 출입국 심사 등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어떤 입장일까? 법무부는 서면 인터뷰로 부모든 아동이든 불법 체류 외국인은 모두 강제 퇴거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예외로 인정하면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알 수가 없고 수만 명이 그렇게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존재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교육도 못 받고 건강도 보장되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되는가, 인권을 떠나서 전혀 부합되지 않거든요. 이들에게 국적을 주는 문제와 출생 등록을 하는 문제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아동의 인권으로서 누구든 간에 외국인이든 불법 체류자하고는 상관없이 똑같이 최상의 어떤 혜택을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게 어떤 국제사회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는 지금 2만 명이고 점점 앞으로 늘어나는 이 미등록 아동들이 그런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보셨던 사례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무국적 아동의 부모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일부 전문가들은 명백히 무국적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생 신고는 국적의 취득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적어도 의료, 보육, 교육, 이것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내의 무국적 아동이 몇 명인지 그 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인식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한 듯 보입니다. 자, 여기서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주 아동의 교육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미등록 체류자의 84.1%는 자녀의 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무국적 아동은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이름과 나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졸업장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10살의 민호리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얘는 교회하고 같이 다니고 얘하고 얘는 학원이랑 야 자꾸 내 손가락에 양념 묻히지 마. 한국에서 태어난 민호리는 떡볶이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민호리 좋아해요? 네. 왜 좋아요? 예뻐서. 예뻐서 감기 노력하는 모습이 착해 보여서요. 스리랑카에서 온 미등록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민호리. 민호리는 스리랑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글을 배우고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 평범한 한국 아이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호리이고 10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엄마 아빠는 스리랑카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돌솥 비빔밥, 과일, 떡볶이입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을 왜 좋아해요? 한국은 평화롭고 나만의 시간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피부색이 달라 소극적이었던 미노리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미노리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수다 떨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게 이렇게 활동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체육 같은 그런 게 담겨져 있으니까 태권도에. 미노리의 엄마는 상자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고 늦은 저녁 귀가합니다. 엄마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미노리는 여느 한국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엄마. 공다리 꼼장어. 엄마 만나니까 좋아요? 네. 몇 시간 동안 안 만났으니까 보고 싶어요. 엄마는 97년 연수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방의 한 교회에서 아빠를 만나 결혼하고 미노리와 동생을 낳았습니다. 미노리는 학교에서도 우등생입니다. 100점? 우와. 근데 글자가 진짜 완방울만 해. 진짜 잘했네. 하나도 들린 거 없네. 올해 초 아빠는 동생을 데리고 사업차 스리랑카에 갔다가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추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많이 모으지는 못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하고 사업을 할 정도는 이제 챙겼는데 그 돈이 이제 한국분이 가지고 이제 연락도 끊고 사라져버리고 신고는 할 데가 없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여기 살았다는 거는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한국분이 지금 알면은 또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상황에서 알게 되면 그분이 또 저희를 또 신고하셨어요. 네. 언제쯤이면 아빠와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 미노리는 왜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장 많이 힘들 때가 그때요. 작은 아이가 보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엄마 혼자 벌어 생계를 꾸리다 보니 미노리는 혼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맛있겠죠? 평소 혼자 요리를 즐겨한다는 미노리는 칼을 다루는 솜씨가 능숙합니다. 이것도 좋은 거야. 어제. 밤 9시가 돼서야 먹는 저녁. 오늘 메뉴는 미노리와 엄마가 좋아하는 열무국수입니다. 열무냉면. 국수거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엄마.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지금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미노리에게 한국은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노리에게는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에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시 못하는 게 이제 노리에게는 여기가 고향이라는 거. 미노리에게 미래는 불안한 내일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슬프고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적응을 해서 스리랑카랑 적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돼요? 혹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가 커서
이 사회의 사회 구성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쨌든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떤 그 환경을 마련하고 조건을 마련하는 것들이 저는 그 어른들 그리고 이 사회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아이들이 어쨌든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어떤 나아진 개선된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중학교 이후에는 사실 교장 선생님이 또 재량이기도 하고 대학교로 들어갈 수 없는 것들 과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큰 질문을 우리 스스로한테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마키 씨.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뭐예요? 넣을 거. 김치볶음. I love Korean food. I love to eat 볶음밥. I want the soup. 라이베리아에서 내전을 겪은 마키 씨의 엄마는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다행히 마키 씨는 한국에 잘 적응했고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It's nice. 진짜 너무 요리 좋아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마키 씨는 처음 교복을 입었던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교복 처음 입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설렜어요.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나도 이제 한국에서 학생, 중학생이라고 왜냐면 처음에는 초등학교까지만 할 줄 알았는데 중학교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엘, 그 다음에 호야, 그 다음에 성정. 저 인피니트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멤버? 누가? 우연히. 우연이가 누구예요? 왜 우연이가 좋아요? 잘생기고 귀여워요.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뭐지? 내꺼 하자인가? 네, 맞아요.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꺼 하자? 아니, 그냥 내꺼 하자 그거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불러줘봐요. 어떻게? 내꺼 하자, 내가 널 감쌀게. 마키 씨는 엄마와 함께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지만 2번의 불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키 씨는 이렇게 미등록 상태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걸까? Very soon she will go to high school. Now in getting high school, how am I, if she is not recognized, how are we going to live in Korea? Where am I going to take money to pay her school fees? I've never enjoyed my life. I've never enjoyed my life. I don't know what life is. Only stress, frustration, and taking depression pills every time. You know, it's not good. So because of that, now I'm worried. I'm so worried. Not because of me, but because of my kissy. And now I'm having a baby. My kissy, she adapt herself into Korean culture, Korean society. Her whole life surround Korean. Also, I love you. 마키 씨의 꿈은 의사입니다. 아이고, 착하다. 아픈 엄마의 병을 고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사 괜찮아요. 이사 아니고. 이사. 이사. doctor. 이사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하지 말고 괜찮아. 괜찮아. She's my princess. They cry. 14살 마키 씨는 꿈으로 가득 찬 평범한 소녀입니다. 하지만 당장 고등학교 진학도 불투명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대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못 갔대요. 그래서 엄마 지금까지도 공부
집에 있을 때 저한테 공부 가르쳐달라고 하고 혼자서도 공부하고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해서 엄마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요. 불법 체류자의 딸 마키시.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만약에 없으면 어디 다닐 때마다 가끔씩 사람들이 다녀가요.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잡혀서 다시 나라로 보내요. 그래서 잡히면 또 다시 나라로 가게 된다면 나는 다시 여기 못 오게 되고 나라에서도 다시 힘들게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여기 맡기시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언제까지요? 그냥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존재 인정, 작은 출발점입니다. 앞서 보셨던 아이들의 부모가 미등록 체류자임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것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요지입니다. 10살의 미노리는 친구들과 떡볶이 먹는 것을 좋아하고 중학생이 된 마키 씨는 김치를 즐겨 먹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수는 현재 2만여 명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